안녕하세요. 월드 크립토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자, 지금 시간은 많이 보신 차트죠? 예, 맞습니다. XRP, USD 달러, 월봉 차트고요. 지금 방송은 이 USD 달러 월봉 차트를 중점으로 분석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오늘은 2018년부터 비탈릭 부텔린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떠한 발언을 했고 그것이 어떤 시그널들이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XRP USD 달러 차트 컵을 그리고 핸들의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21도 각도로 저점을 높여주면서 13개월 동안 우상향 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리플 2018년 6월 14일입니다. 리플 CEO 비트코인 50% 이상 중국이 이미 장악했다. 2018년 6월 14일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입니다. 자, 실제 블록체인 인포에 따르면 중국계 기업 비트메인의 경우 전 세계 암호화폐 마이닝 파워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비트코인 50% 이상이 이미 중국이 장악했다. 자, 이렇게 2018년에 발언을 했죠. 자, 다시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플 CEO BTC와 XRP 사이 경쟁 없다. 나는 BTC 홀더. 자, 2019년 6월입니다. 자, 이번에 비탈릭 부텔린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볼까요? 자, 2021년 5월 21일에 비탈릭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 높다.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의 비탈릭은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예.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BTC와 XRP 사이 경쟁 없다. 나는 BTC 홀더다. 자, 2018년 리플 CEO 비트코인 50% 이상 중국이 이미 장악했다. 2018년. 자, 이렇게 발언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국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중국 채굴장 90% 이상 폐쇄. 비트코인 8% 급락. 자, 이때가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자, 다시 비탈릭 부테린 2021년 5월 21일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 높다. 뭔가 비탈릭은 지금 나 홀로 자, 모든 시장을 이더리움 장악하겠다 뭐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나는 BTC와 XRP 사이 경쟁 없다. 나는 BTC 홀더다. 이리 말하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비탈릭 이더리움 비트코인 넘을 수 있다. 뭐 이러고 있죠. 자, 그리고 2021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6월 21일 날 이렇게 90% 이상이 폐쇄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2021년 7월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 채굴장 폐쇄, 시장 호재된다. 자, 내용 보실게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비트코인 채굴장을 공격적으로 폐쇄하자 각국의 고래 암호화폐 큰 손들이 속속 채굴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 자, 옮겼는지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중국 해시파워 0%. 자, 미국 어떻습니까? 해시파워 35.4%.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시파워 35%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탈릭 부테는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은 없다? 자, 이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비탈릭 부텔린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뭐 캐나다 뭐 이중국적인가 그렇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미국, 캐나다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지금 도전하는 거죠. 비탈릭,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2021년 이때 이미 채굴장들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대부분이요. 자, 중국 0%입니다. 미국이 지금 해시파워 35.4%잖아요. 근데 비타릭 부테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은 없다. 캐나다에 기반을 둔 비탈릭이, 미국이 지금 35%의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을 뛰어넘는답니다. 이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떻습니까? 나는 XRP, BTC 경쟁 없다. 나는 BTC 홀더다. 나는 미국을 홀딩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되는 기사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비탈릭,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은 없다. 제가 이런 모든 면을 해서 이더리움이 약세장으로 진입할 거다,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채굴장에 막 옮기고 싶다, 미국으로. 오케이, 미국 그냥 이렇게 옮길까요? 미국에서 그만큼 법률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다 시나리오상에 포함을 해야지만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오케이를 해야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해시파워 35.4%요. 중국이 채굴장의 해시파워가 미국으로 다 넘어왔죠. 다 넘어왔다 해도 과언 아니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개입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비탈릭은 무슨 말 합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 높다? 이게 말이 됩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미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50% 이상이 이미 중국이 장악.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비트코인은 이미 중국에 의해 장악됐다. 미국 정부에 알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50% 이상이 중국이 장악해버렸다. 자, 나는 BTC 홀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보실게요. 미국 해시파워, 중국 해시파워. 중국과 미국의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게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중국 채굴장이 폐쇄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지금 판세가 돌아가고 있는데 뭐 비탈릭,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뛰어넘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분들이 미국 정부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코인을 밀어주겠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 이거는 시가총액별 상위자산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나타낸 겁니다. 자, 1위 금이죠. 2위 사과 애플이죠. 자, 국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국가 미국. 4위 사우디 아람코. 아라비아죠. 5위 구글 미국. 6위 아마존 미국. 테슬라 미국. 메타 페이스북 미국. 10위 비트코인. 국적 없죠. 국적 없습니다. 국적 없는데 지금 국적을 붙인다면 비트코인 뭐겠습니까? 미국이겠죠. 미국이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채굴지도에서
해시파워 3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 그런 미국이 XRP는 어떻습니까? XRP는 국가가 어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이더리움 어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라 딱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기에 국가를 붙인다면 미국입니다. 자, 그 근거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해시파워. 바이든 정부 하에서 차이나에서 아메리카로 해시파워 다 넘어왔잖아요. 다 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탈릭이 이런 멘트를 한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 그건 다 제꼈다 합시다. 그럼 비트코인을 국적을 붙이면 미국이라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연준이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상이지 연준은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사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미국이라 붙일 수 있다면, 하지만 비트코인에 국적을 붙일 수 없다면 암호화폐 대장이 어느 나라 코인을 돼야 되겠습니까? 미국 코인이 돼야 되겠죠. 미국 코인이 돼야 되겠죠. 이거 보십시오. 전 세계 시가총액입니다. 국적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붙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붙일 수 있는 것은 미국을 붙이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리플, 에이다,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서 대장을 붙이려면 어느 코인을 붙이겠습니까? 어느 코인을 대장으로 붙이겠습니까? 명확성을 증명하고 전 세계에 그 엄격하다는 SEC와의 명확성을 증명하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XRP밖에 없는 겁니다. XRP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란 국적을 붙이고 여기 시가총액별 상위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암호화폐는 뭐겠습니까? XRP입니다. XRP.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자, 물론 미국이 언젠가는 미국이란 나라가 하락을 할 수가 전체적인 추세가 아래로 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동안은 최소 몇십 년 정도는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죠. 자, 명확하지 않다 해도 지금 현재는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전체적인 그림은요, 전 세계 전체 시가총액에 미국이라는 이 마크를 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각 종목마다요. 미국이란 나라를 붙여야지 되는 나라입니다. 그 많은 자금들은 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 국적을 붙여줄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여기다 붙여줄 것 같습니까? 저는 친미주의도 아니고요. 친미, 친중 그런 성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붙여야 됩니다. 자, XRP에다 미국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XRP는 미국을 붙일 수 있는 코인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큰 그림에서 봐서는요, 컵앤핸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에 봐서는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미국을 붙일 수 있는 코인은 리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이 있겠죠. 하지만 XRP는 상징적입니다. 특히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XRP의 인사들은 상징적인 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세계은행들이 바보입니까? 세계은행들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바보입니까? XRP랑 그렇게 협력을 하고 지내게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XRP입니다. 자,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